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을 판 조선 최고의 지략가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략가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기꾼이나 엄청난 장사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봉이 김선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대동강 물을 팔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봉이 김선달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순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평양에 김인홍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죠.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시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게야. 사람들은 김인홍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인홍도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인홍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김인홍은 곧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평양입니다. 평양? 서북 지방 사람이구먼. 그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북지방 사람들에 대한 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높은 벼슬에 오르기 어려웠죠. 기호지방, 즉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홍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양 출신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불리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구나. 김인홍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겠어. 그렇게 김인홍은 김선달이 되었습니다. 선달이란 원래 무과에 급제했지만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였죠. 김선달은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다른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골탕 먹이는 데 말입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시장 구경을 나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는 닭장수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안에 유난히 크고 깃털이 아름다운 닭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걸 가지고 한 건 할 수 있겠구나. 김선달은 닭장수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약간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저 닭 말입니다. 예,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것이 혹시 봉이 아닙니까? 봉, 전설 속의 신령스러운 새, 봉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닭장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그냥 닭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봉인데요. 저렇게 깃털이 화려하고 크면 봉이 아닙니까? 김선달은 계속해서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닭장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김선달이 워낙 집요하게 물어대자 귀찮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입니다, 봉. 김선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역시 제가 봤을 때도 봉이 틀림없더라니까요. 얼마입니까? 열량입니다. 보통 닭이 한두 냥 하는 시절에 열량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닭장수는 이 바보 같은 손님을 골탕 먹여주려고 일부러 비싼 값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흔쾌히 돈을 내고 닭을 샀습니다. 닭장수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죠. 세상에 저런 바보도 다 있구나.
김선달은 닭을 들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귀한 것을 얻었사옵니다. 무엇인고? 바로 봉황입니다.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는 그 봉황을 제가 얻었사옵니다. 김선달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닭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우롱하느냐? 이것이 어찌 봉황이란 말이냐? 그런데 원님, 소인은 장에서 이것을 봉이라고 해서 샀사옵니다. 뭐라? 닭장수에게 저것이 봉이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그 사람이 봉이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그 말을 믿고 10냥이나 주고 샀사옵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닭장수를 잡아오너라. 얼마 후 닭장수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네가 이것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느냐? 아닙니다, 원님. 저 사람이 자꾸 봉이냐고 물어서 귀찮아서 그냥 그렇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양반을 속인 것이로구나. 매 30대를 쳐라. 억울합니다. 닭장수는 매를 맞고 나서 김선달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김선달은 원래 낸 10냥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그리고 원님 앞에서 볼기를 맞은 육체적 피해까지 합쳐서 엄청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봉으로 만든 사나이, 봉이 김선달의 전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온갖 꾀를 부렸습니다. 주로 욕심 많은 부자들이나 탐관 오리들을 상대로 말이죠. 한 번은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짚을 깔고 물을 뿌려 다시 얼렸습니다. 그러니 마치 가을에 별을 베고 난 논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한양에서 온 부자 상인에게 이것을 팔았습니다. 이 논은 땅이 기름져서 벼가 잘 자랍니다. 한 해에 쌀 100가마는 거뜬히 수확할 수 있지요. 오호, 그렇습니까? 좋소. 부자 상인은 비싼 값을 주고 그 논을 샀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어 다시 찾아왔을 때는 호수만 있을 뿐이었죠. 또 한 번은 경주의 첨성대를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김선달은 한양의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성대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지요. 제가 특별히 당신에게만 팔겠습니다. 부자는 거금을 주고 첨성대의 소유권을 샀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보니 첨성대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관아에서는 그것은 나라의 문화재인데 누가 함부로 판다는 말이오 라며 웃어넘겼죠. 김선달의 수법은 항상 기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욕심 많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약간은 통쾌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김선달이 속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자이거나 탐욕스러운 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오히려 김선달을 응원했습니다. 잘했다, 김선달. 저런 탐욕스러운 놈들은 속아도 싸지. 하지만 김선달의 가장 큰 사기극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동강 물을 파는 것이었죠. 어느 날 김선달은 평양의 대동강 나루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장수들이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 지게에 지고 평양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장수들은 부잣집이나 양반집에 물을 배달하고 돈을 받았죠. 저 물장수들은 공짜인 강물을 퍼서 돈을 받는구나. 김선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동강 물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대동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자연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재였죠. 하지만 김선달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믿게 되지. 김선달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대동강 나루터에서 물장수들을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물장수 양반들. 예? 누구십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시구려. 물을 길어 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야 뭐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술 한 잔씩 돌리며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그들을 만나며 친분을 쌓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이 물장수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 앞으로 열흘 동안만 물을 길어 나루터를 지날 때 나한테 돈을 한 푼씩 던져주시오. 예?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걱정 마시오. 그 돈은 제가 미리 드리겠소.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돈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러니 물장수들은 그냥 받은 돈을 다시 김선달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손해볼 것도 없으니 물장수들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달은 대동강 나루터에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장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물장수들은 김선달이 준 돈을 그대로 김선달에게 던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장수들이 김선달에게 물값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물값입니다. 고맙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물장수들한테 돈을 받네. 혹시 저 사람이 대동강의 주인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한양에서 한 부자 상인이 평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허풍이 심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상인도 나루터에서 김선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저 양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주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이요? 저분이 대동강의 주인이십니다. 저렇게 물장수들한테 물값을 받으시죠.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대동강의 주인이라고요? 예, 저분이 대동강을 소유하고 계신답니다. 상인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의 주인이라니. 그렇다면 저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겠구나. 욕심이 가득한 상인은 김선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양반. 상인이 김선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저를 부르십니까? 그렇소. 소문을 들으니 당신이 대동강의 주인이라던데 사실이요? 김선달은 내심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했습니다. 글쎄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 대동강을 관리해온 집안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만. 오호, 역시 그렇군요. 상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장수들이 내는 돈이 상당하겠소. 뭐, 그렇다면 그렇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물장수들이 물을 길어가니까요. 상인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면 한 달이면 1년이면 엄청난 돈이잖아. 혹시 그 대동강을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선달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예? 팔다니요? 이것은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인데. 제가 좋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김선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팔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없어서 이것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상님들 생각하면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자 상인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제가 정말 좋은 값을 드리겠소. 김선달은 며칠 동안 버티다가 마지못해 하는 척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4,000냥에 드리겠습니다. 4,000냥.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시지요.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동강의 물 사용권을 김선달로부터 한양 상인에게 양도함. 금액은 4,000냥. 상인은 기쁜 마음으로 4,000냥을 김선달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4,000냥이면 쌀 60가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동강은 제 것이군요.
김선달은 돈을 받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의기양양하게 대동강 나루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장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이제부터 이 대동강은 내 것이오. 물을 길어가려면 나한테 돈을 내시오. 물장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김선달 양반에게 대동강을 샀다니까? 자, 어서 돈을 내시오. 그러자 물장수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구만. 대동강을 샀다고? 대동강이 누구 것이라고? 당신 김선달한테 속은 거요. 대동강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누구 것이 아니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어 상인을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대동강을 샀다니. 김선달 그 양반 정말 대단하구만. 봉이 김선달한테 당한 거지 뭐. 상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 내가 속았다고? 상인은 부들부들 떨며 김선달을 찾으러 나섰지만 김선달은 이미 평양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전설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양의 부잣집 여인이 김선달을 골탕 먹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에게 접근해 그를 어느 부잣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집주인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왔느냐? 김선달은 당황할 법도 했지만 그는 역시 김선달이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 당신이 내 아내를 훔쳐갔소. 내 아내를 당장 내놓으시오. 뭐? 자네 아내라니? 방금 전까지 내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소. 당신이 숨긴 게 틀림없소. 주인은 난처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은 김선달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선달 앞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하, 김선달 양반 어떻게 빠져나올지 궁금했는데 역시 대단하시구려. 김선달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재미있었어. 다음에도 돈벌이 할 일 있으면 나한테 맡기시오. 또 한 번은 김선달 자신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 친구가 고을 사또가 되어 부임했는데 김선달이 인사를 늦게 온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마침 친구가 물갈이로 배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김선달은 쥐똥에 참기름을 묻힌 것을 약이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김선달을 초대해 귀한 국화주를 준비했다며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김선달은 마시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지만 두 사람은 허허 웃으며 서로의 장난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선달의 가장 대담한 행동은 왕실의 금을 훔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은 궁궐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왕실에서 귀한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김선달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금을 옮기는 날 김선달은 관리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금을 운반하는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내가 새로 파견된 감독관이오. 이 금을 안전하게 옮기는지 확인하라는 명을 받았소.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 관리들은 김선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했고 말투와 행동이 관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행렬을 따라가며 이런저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게 좋겠소. 날이 더우니 힘들 것이오. 감사합니다, 나리. 쉬는 동안 김선달은 슬쩍 금괴 몇 개를 자신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사라졌죠. 나중에 금을 목적지에 옮기고 나서야 관리들은 금이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김선달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김선달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일로 김선달은 전국에서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장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결국 잡혀서 귀양을 가거나 벌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늙은 김선달이 평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김선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김선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이 김선달? 그 이름은 들어봤지.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사기꾼 아니던가?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속아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꼭 찾아서 복수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김선달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내가 들은 바로는 김선달은 이미 죽었다고 하더군. 몇 년 전에 말이야.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깝군요. 젊은이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김선달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봉이 김선달은 죽지 않는다네.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기꾼을 왜 영웅처럼 이야기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달이 한 일은 분명 사기였고 법을 어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선달의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선달이 살던 시대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출신 지역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했고 부자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사회에 반항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속인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과 부자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김선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통쾌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김선달이 대신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김선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치사회에서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니까요. 하지만 김선달의 지혜, 재치,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신만큼은 배울만 합니다. 대동강은 지금도 평양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봉이 김선달을 기억합니다.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